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였죠? 오늘의 주제는 학교 시리즈의 마지막 고등학교입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한국 학기가 3월에 시작하죠. 2월 아닌가요? 3월 1일 막 이럴 때 시작하지 않아요? 3월 2일 이럴 때. 아, 그래요? 네. 발렌타인데이를 학교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너무 그거는 옛날인가 그건? 에?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종업식 막 이럴 때. 아, 그랬나요? 네. 봄방학 직전 이럴 때는 잠깐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죄송합니다. 기억이. 제가 학교를 마지막으로 다닌 지가 한 10년이 지나서. 네. 그래서 5월이면 좀 체육대회하고 그럴 시즌이죠. 운동회 막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추억이 있는 고등학교 시절인데, 고등학교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태용쌤은? 일반적으로요? 태용쌤한테. 아, 저는요. 뭐 일반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공부라는 키워드가 가장 공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공부는 아닌데 수능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네. 그 인생에서 첫 번째로 있는 엄청 중요한 선택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수능,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의 약자죠. 맞아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는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학교들은. 근데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적어서 내고 그걸 자기 성적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커트라인에 맞지 않으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어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엄격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 커트라인이 있었고 거길 넘어야지 갈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고등학교를 맞아요. 그냥 갈 집 때도. 앞에 있는 고등학교인데도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반응을 하냐면 네. 저는 중학생 때 졸업할 때쯤에 고등학교를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 아무 고등학교에 가겠지 했던 게 아니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어디 100km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어떤 기숙사 학교에 가고 싶다고 제가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네. 제가 그렇게 지원서를 준비하고 등록을 해서 가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훨씬 더 뭐 과정이 많았네요. 그렇죠. 뭐 어떤 학교였어요? 좀 특이한 학교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 생활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그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던 학교 얘기만 하면 좀 생뚱맞을까 봐.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네. 당시로 치면 굉장히 작은 학교였고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학생이 6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교생 1, 네. 2, 3학년 모든 학생 수가 200명도 안 됐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 옆에 딸린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우와, 진짜. 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측면에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권도 시간도 있었고, 맞다, 그랬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업으로 채택하지 않는
과목들을 음. 조금씩 했었어요. 조금은 특별한 과목들을 배웠네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는 완전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죠. 뭐 제 위주로 얘기하고 이제 태용 쌤의 경험도 조금씩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하는 고등학교를 막 이렇게 써요. 1지망. 제가 1순위로 가고 싶은 곳은 여기예요.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써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교복이 예쁜 학교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뭐 친구들이 많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왜냐면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중요하죠. 교복이 그렇게 안 예뻐서 전 교복이 예쁜 곳으로 가겠다 했는데 거기가 중요하죠. 공부를 막 잘하는 곳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이 막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에는 그냥 집 앞에 있는 평범한 교복이 있는 평범한 학교에 갔어요. 근데 또 진학할 때 학생들이나 부모님이나 전략을 좀 세우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세우냐면 일부러 공부를 많이 못하는 학생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고등학교로 가서 내가 거기서 1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뭐 중간 성적으로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네. 되나요? 그래서 네. 일부러 막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의견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 분위기에 나도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를 한국의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학교 시험 시스템을 모르는 외국인 구독자님들을 위해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지금도 100% 동일한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시스템은 고등학교에서 매년 매 학기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끼리 시험을 치잖아요. 맞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몇 등인지, 그 고등학교 안에서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이 중요한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가 내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는지 꼴등을 했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같이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에 다 같이 가서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은 상관없이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수능 시험 성적에 따라 맞죠. 또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고등학교 안에서 1, 2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시험에서 다 같이 학교 친구들과 으쌰으쌰 다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전국 시험에서 잘 치자.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지긋지긋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힘들었죠. 그렇죠. 그 중학교 졸업하는 때부터 맞아.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생각은 해둬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던 아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또 버티는 날이 올까 봐 네. 조금이라도 다른 환경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었구나. 네. 그랬더니 어떤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의미로 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공부는 어때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1학년 때부터요? 네. 갑자기 네. 태용쌤이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그때 고등학교 입학 전을 기준으로 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큰 부작용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왜요? 이것도 고등학교 얘기랑 너무 달라서 아, 그래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중학생 때 공부를 정말 못했단 말이에요. 성적이 항상 아래쪽에 있던 열등생이었어요. 전교생이 400명 정도가 됐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시험을 치면 전교에서 몇 등인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0등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완전 후반. 네, 네. 아니, 아무 관심도 없고 맨날 멍 때리고 혼자 버티고.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방학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방학 내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오, 방학 때부터.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저를 너무 아니까.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한테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방학 내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기에 첫 그 전국 모의 평가, 그러니까 그것도 전교생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치는. 네. 그게 그거죠. 수능 연습 같은 시험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수능 연습 같은 시험인데 그거를 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그때 뭐 다들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이라 별로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시험은 진짜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니까 뭐 대충 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전국 학생들 중에 그 퍼센티지가 상위 5%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입학했던 그 학교가 아무래도 막 다양한 뭐 수업 콘텐츠 뭐 그런 걸로 좀 자유로운 스타일로 유명한 학교라서 그 학교가 그렇게 막 성적, 공부로 아주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이 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학교가 난리 났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셨는데 네. 좀 괴팍하셨어요, 좀. 오.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자신의 그 학교를 그 아주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아이고.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로 바꾸려는 그 야망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저 같은 학생이 나온 거잖아요. 천재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날 항상 그 저녁에 기숙사 다 단체 청소를 하면 9시쯤이 되면 뭐 바로 학생들은 자러 가고 그리고 그 기숙사 아래에 있는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청소 시간 다 끝나고 이렇게 불을 다 끄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르르르 기숙사에서 그 자습실로 내려가요. 네. 근데 대부분 내려가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저도 가방에 책들을 챙겨서 막 계단을 쭉 내려가서 자습실 복도로 내려왔는데 그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어두운 복도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뒷짐을 지고 그 응, 밤에 응. 교장 선생님도 기숙사에 같이 사셨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막 제 옆에 막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르 막 자습실로 가는 와중에 응,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딱 보고 응. 저를 와락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막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막 대웅아 너는 대학교 어디 갈 거니? 뭐 어느 과 갈 거니? 뭐 의대? 치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안 그랬어요. 아, 그래서 결론 그거네요. 엄청난 결론은 네, 기대와 부담감을 안고 보냈겠네요. 네. 그리고 아, 정말 정말 슬프게도 네. 그 기대가 외부로부터의 기대뿐만이 아니라 음, 저도 저한테 너무 큰 음, 기대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장 힘들었고 음. 스트레스 받았고 그랬구나. 그리고 후회가 많은 때입니다, 저는. 어떤 후회가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냥 그때는 좀 더 제가 열심히 할 걸? 이런 거?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헛된 노력을 했고 아, 그리고 제 가치관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음, 공부만 잘하면 돼. 아, 내가 1등이니까 난 음. 잘났어. 이런 생각 때문에 스카이캐슬 같다. 네. 네,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고 선생님들한테도 음. 그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은 경우 음, 그랬구나. 개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그랬군요. 중학교 사춘기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판이었습니다, 제가. 아유,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게 아, 컸는지. 아니요, 그냥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그냥 그렇게 제 밑바닥을 확인한 때였죠. 그랬구나. 네, 네. 아, 근데 간혹 그런 말들 듣거든요. 저도 주변에 공부를 막 아예 안 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빡 집중을 해서 탁 했는데 갑자기 모의고사 1등.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들을 네. 때 진짜 신기하고 저는 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적은 없거든요. 오, 항상 학원 가고 항상 약간 그 독서실이나 공부하는 곳에 있고 그랬는데 약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노트에 음, 계속 적고 근데 머리 안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음, 해야 돼서 하는데 안 돼. 그래서 막 한 번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확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음. 전 그런 친구들 너무 좋아요. 뭐요? 네,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못하지만 너무, 너무 소중한 친구들 아닙니까? 60점이지만 최선을 다했다. 음, 하지만 그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음, 무시할 수 없죠. 음, 그쵸. 네, 그렇게 치열합니다. 이 음, 고등학교 세계가. 음, 저는 고등학교 때 1, 2학년 때는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고 행사 있으면 하고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 보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진짜 태용생처럼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 주변에서? 어떤 얘기요? 뭐 지금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맞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두 번 음, 다시 할 일이 없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이러면서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음, 1년만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인생이 바뀐다. 아, 맞아요. 참,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소신발언 하자면, 음. 그런 거만은 아니겠지만, 음.
그런 걸로,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험 치는 거, 대학교 들어가는 걸로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회라면, 음. 그 사회는 좀 안 좋은 사회 아닐까요? 맞아요. 힘든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좀 아쉬운 게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만 집중시키지 말고 네. 좀 직업적인 거 음, 훈련이나 경험해 볼 수 있게 너무 좋죠.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음, 요즘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발전하고 있군요. 네. 그럼 태용 쌤은 조금 그래도 그런 다양한 과목 같은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태권도 말고 또 재밌었던 거, 특이했던 거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아,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나? 음, 아니요, 그냥 음, 그러기도 했고, 음, 아니,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특별한 수업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입학하기 전에는 음, 농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학생들이 우와.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네.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갔거든요. 네. 근데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네. 그랬구나. 재밌겠다. 네. 그래서 생각나는 좀 그나마 특이한 수업이 인간관계. 대학교 수업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시간 관리. 진짜요? 네. 근데 아, 그게 특이하긴 사실상, 하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상 그냥 다른 과목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전문가가 네. 오는 게 아니고? 네. 어, 근데 진짜 시간 관리 전문가, 예, 예, 뭐 예. 인간관계 전문가, 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야? 인간관계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 음, 시간 관리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요. 취지는 뭐 다양한 거 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체계적이지가 않았네요. 네. 음, 아쉽구만. 근데 뭐, 그때는 또 그들 나름의 최선이었겠죠. 태권도 수업은 체육 선생님이 아니. 아니요. 태권도 선생님은 태권도 관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랬구나. 네. 그건 진짜였습니다. 오, 그럼 태권도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랬죠. 재밌다. 그래서, 그 학년에 이미 음, 태권도 몇 단 딴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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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은 띠 인 사람 몇 음, 명 있는지 봐서 음. 그 애들 이제 조장 같은 거 시키고, 음,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했습니다. 재밌었겠다. 겨루기 막 이런 거 했어요? 겨루기는 안 아, 했어요. 겨루기 안 해요? 겨루기 싸움이죠, 싸움. 싸우는 거, 그 뭐라고 네, 하지? 스파링처럼 그렇죠. 붙는 거 안 했구나. 그런 거 고등학교에서 하면 큰일 날 것 큰일 나요. 같은데.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 안 어, 되는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또 한국 고등학교 시스템 중에 생각나는 게 네. 혹시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전 공학이었어요. 공학이었어요? 남녀 공학. 남녀 공학. 저도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아직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반 시스템 옛날에 맞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태용 쌤도 그런 거였어요? 그 아니요, 저는 합반, 같이 있는 합반. 반이었어요. 남녀가 분반은 같이. 남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데 1반, 2반, 3반은 여자 클래스, 4반, 5반, 6반은 남자 클래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누는지가 진짜 웃겨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예, 근데 왜 나눠요? 그거 이제 고등학교는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죠. 다른 거 일체 신경 쓰지 말고 고등학교 때쯤이 되면은 이제 사랑에 눈을 뜨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오히려 더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그 더 펌프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막 같이 만나는 그 운동회나 체육대회나 그런 와, 날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학생들은 더. 와, 진짜 기대가 폭발하겠다. 수학여행 이런 거. 기대 맥스. 그러게. 그쵸. 아니,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제도예요. 네, 진짜, 와, 별로 좀 깊은 고민을 안 해보고 만든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 여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막 금지시키고 그러는 게 좀 저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어, 그 청소년기 때 벌어지는 격차들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거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카테고리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성장기, 청소년기 때, 뭐 어떤 사람은 키가 조금밖에 못 컸는데, 응. 어떤 사람은 키가 엄청 컸다고 쳐요. 응. 그러면 그 성장기가 다 끝나고, 응. 다 어른이 돼서는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네. 수술 같은 게 나중에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또 악기 연주 같은 것도 응. 청소년기 때 막 뭐 기타든 피아노든 뭔가 하나를 쭉 배운 사람을 성인이 돼서 그걸 시작부터 하려면 거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네네. 어릴 때 뭔가 차이가 벌어진 거는 어른이 네, 되면 좁히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응. 근데 저는 그게요, 응. 이성을 대하는 방식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배워야 하는. 어렸을 때, 그렇죠. 몸으로 겪으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이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성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몸소 겪으면서 체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몸에 익혀야 하는데, 근데 저는 근데 뭐 옛날부터 뭐 여자애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조금 편하거든요. 네. 뭐 무엇보다 어릴 때 누나랑 같이 자랐고. 근데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가만 보면 진짜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딱 보면은 그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남고 네, 나왔고. 네. 맞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여자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도 맞아. 그 서로를 있자, 이해 잘 못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그렇나요? 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맞아요.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시기인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분반.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었다. 분반인데 네. 영어 수업이나 수학 수업이었나? 그 중요한 시간은 또 섞었어요. 그 시간만. 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뭐지? 중요 과목이었거든요. 딱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왜냐하면 레벨을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남자 여자 그 시험을 쳐가지고 좀 상위 반, 중간 반, 밑에 반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상위반만 남녀 합반으로 하게 해주지. 그러면 대박 아니에요? 더 다들, 열심히 하게. 네, 다들 다음 학기 합반, 남녀 합반 들어가려고 미친 듯이 공부할 텐데. 헐, 그러려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사실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에 네.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뭔가 이렇게 남자 여자 같이 놀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모티베이션. 그렇죠.
태용 아 그게 선생님을 교장으로. 저 같으면 그러면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재밌다. 실용적이네요. 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 채널에서 음. 디디님이랑 그 얘기했던 그 아베 히로시식 음. 사고입니다. 그래요? 아 약간 왠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기를 "오마에라!" 이러면서 기회로. 예. "오마에라!" 막 이러고 음. 막 "너네들 뭐 합반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이렇게. 참 고등학교 그 공부만큼이나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죠. 맞아요. 음 사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수업 속에서 음 그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누구랑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하러 다니고 선생님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음. 그 가십거리 얘기하는 재미로 다녔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랬어요? 태영 쌤도? 네. 그 이야기 음. 그리고 특히 그 무리 그 사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음.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막 쟤는 어떻고 저 쟤네들은 어떻고 저 선생님은 어떻고. 쟤네랑 쟤네가 어떻고 네. 이러고. 네. 그게 되게 맞아.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게 진짜 그때는 친구가 진짜 중요했어요. 음. 좀 여자 학생들이 좀 특히 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되게 무리, 그룹 이런 거 만들어서 네. 다니는. 음. 근데 저는 분반이었다 보니까 반 전체가 여자라서 그냥 전체 다 친했던 것 같아요. 음. 딱히 무리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친한 친구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다 같이 친했던 것 같긴 하네요. 대신에 뭐 제가 만약에 4반이면 5반에서 있었던 일, 다른 반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 맨날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 오. 좀 잘 뭉친 편이었네요. 네. 두루두루 친했어요. 음. 그렇게 되면 좀 잘 풀린 케이스인 것 같고 음음음. 만약에 그거랑 좀 다르다면 음. 한 반에서도 막 3-4 명씩이 똘똘 뭉쳐 있고 음. 이렇게 작은 무리가 똘똘 뭉쳐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음. 태용 쌤은 어떤 편이었어요? 그게 여자들은 음. 그렇게 작은 무리들로 여러 개로 나뉘는 편이었고 음. 남자들은 그냥 1번 그룹 아니면 2번 그룹이거든요. 네. 1번 그룹은 좀 싸움 잘할 수 있는 애들. 아직 있었구나. 근데 일진 무리가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뭐 없었어요, 딱히. 그냥 굳이 일진무리는 아닌데 예. 좀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껄렁껄렁한 친구들? 얼렁 맞아요, 맞아요. 소위 뭐 날라리 날라리처럼. 느낌이 나는 음. 네 좀 외모 가꾸는 거 좀 음. 관심 많고 음.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술도 마셔 봤다 이런 친구들. 음. 네 그런 무리가 있고 1번 그룹?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2번 그룹이 있고 음. 아 네. 그래요? 네. 1번 쪼끔 있고 2번이 이제 대다수네요. 근데 그것도 좀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애매해요. 태용 쌤은 1번 그룹? 아니요. 2번이었어요? 저는 1 번, 2번 둘 다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룹이 없었나요, 혹시? 저는 그룹이 없었어요. 그 고독한 예예. 음 고독한 고독한 학교 생활을. 근데 음. 제가 흘러 전해 들었는데 음. 그 고등학교 그때 음. 그렇게 그 무리 여자애들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무리에서 우리 학교 우리 학년 아이들의 데이터 분류를 쫙 했대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 무리는 누구누구누구, 이 무리는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재밌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 편 아니면 저 편인데 네. 그래서
뭐 얘는 잘 나가는 무리, 뭐 얘는 안 나가는 무리 이렇게 다 분류를 안 나가. 했대요. 네. 네, 아, 얼마나 귀엽다. 심심해 보여요. 네. 음,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친구가 저랑 친한 남자아이 친구였는데 음, 그 친구가 자기는 음, 좀 어떤 자부심이 있었대요. 어떤 자부심이었냐면 자기는 되게 인간관계가 폭이 넓고 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서 음, 1번 무리와 2번 무리 모두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음. 자기는 그렇게 자신을 했대요. 네. 근데 좀 1번 무리가 2번 무리를 좀 약간 괴롭히는 느낌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근데 또 2번 무리에 들어가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중간에 끼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여자애들이 분류를 할 때 그 친구를 1번 무리로 넣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음, 근데 유일하게 저를 음. 자기가 생각했던 끼어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투나. 그랬나 봐요. 그랬구나. 아무튼 남자 여자 그렇게 무리 중간이라. 차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저희 학교 남자 친구들은 축구하는 무리, 음. 농구하는 무리 있었고, 그러니까 축구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농구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음. 그 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 그게 학생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막 음. 무리를 분류하기가 어렵고, 축구하고 농구하는 애들은 맨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눈에 되게 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분반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리 구조를 아마 음.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아마 음. 그럴 거예요. 저도 막 엄청 관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음. 음. 저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하겠지만 막 음. 선생님들이랑 노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막 쉬는 시간에 교무실 가서 친구들이랑 아, 이야기하고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보기 좋네요. 자세한 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어땠어요? 태용쌤은 보셨나요? 수능, 수능? 수능 망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네, 수능 시원하게 망쳤어요? 말아먹었어요. 예? 진짜 잘 보고 싶었는데 망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잘 음, 보고 싶었는데 시원하게 망치고, 음, 네, 그 이후로 저의 자아를 되찾았다 할까요? 큰 좋은 계기가 됐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아직도 대학교를 왜 그렇게 대학교에 막 목숨을 거는지 그때도 이해 못했고 아직도 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렇죠. 참, 대한민국이 참, 치열합니다. 참,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근데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긴 해요. 음, 어때요? 이 정도로 고등학교 마무리 해볼까요? 이제 학교 시리즈? 네. 좀 씁쓸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발랄하게 엔딩을 해보자면 네. 진짜 고등학교 끝나고 수능 어떻게 저떻게 쳐서 대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좋았고 그 이후로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쵸 지금도 뭐 다른 나라에서 대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끝나면 행복하게 놀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는 제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다가 연장선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다음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다음 날이 스승의 날이라서 선생님에 대해서 또 요모조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디디와 공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